오늘은 제가 이제 주로 인트로덕션 그리고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중요한지 뭐 이런 기본적으로 소개하는 그 강의인데 이거를 차라리 내일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오늘은 첫 주에는 조금 기본적인 이런 수학적인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익숙치 않은 거라서 최소한의 알아야 되는 수학적인 내용들을 한 일주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백그라운드가 이제 워낙 다양하시겠지만은 사실 요새 뭐 이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하고는 조금은 더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원래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오픈 소스 가져다가 어느 정도 뭐 결합하고 약간의 코딩만 하고 그런 것들은 뭐 요새는 이제 AI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만 조금 배워갖고는 사실은 뭐 그다지 이렇게 경쟁력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점점 더 AI가 발전하고 주니어 레벨들이 거의 없어지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혼자 생각할 수 있고 뭔가 AI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자기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질문도 더 잘하고 그래야 훨씬 더 좋은 정보들을 갖다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본적인 자료를 찾아서 그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혼자서 어느 정도 습득을 하려면은 조금은 기본적인 이론들을 여전히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가더라도 그렇게까지 잘 배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건데 제가 그냥 하여튼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고 또한 최소한 용어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개념을 갖다가 습득을 해야지만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간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 필요한 약간의 수학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것들을 뭐 배운 지는 오래되셨겠지만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선형대수라고 불리우는 linear algebra나 확률, probability 그리고 이제 주로 뭐 학습을 하려면은 이제 뭐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필요한 약간의 벡터 캘큘러스 이제 이런 거를 한 일주일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주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적용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아직 여전히 뭐 딥러닝 시대지만 그것보다는 선형회귀, 리니어 리그레션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 관련된 기본적인 OLS, 리지 리그레션, 라sso 같은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뭐 남자냐 여자냐 개냐 고양이냐 이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절대적으로 많이 쓰이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뭐 좀 미싱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데이터 그 프리프로세싱에 관련된 내용들 뭐 데이터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면은 미싱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채워 넣는지 사실 뭐 데이터라는 것이 항상 퍼펙트하게 관찰이 돼서 저희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어떤 식으로 채워 넣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저희들이 살펴볼 테고요. 세 번째 주에는 이 뭐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제 아주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설명력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이 쓰지만 이 퍼포먼스만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이 디시전 트리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뭐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트리라든지 뭐 XG 부스트 같은 거요. 이제 그런 것들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또 현업에서 이제 퀀타일 리그레션이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를 예측을 할때
어떤 하나의 값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예측하는 값의 참값이 들어올 그런 어떤 인터벌을 갖다가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공항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예측해줘 그러면은 그냥 리그레션은 30분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퀀타일 리그레션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테크닉은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이제 이렇게 인터벌을 로 예측을 해주는 이제 그것 중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펴볼 테고요. 네 번째 주에는 이제 이 딥러닝의 기본적인 모델들, 그래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쪽에 많이 쓰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테고요. 다섯 번째 주에는 시퀀스 데이터,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LSTM 뭐 그리고 지금은 뭐 트랜스포머를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섯 번째 주에는 뭐 강화학습이라고 불리우는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겁니다. 일곱 번째 주에는 뭐 요새 하도 뭐 생성형 AI를 많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 생성 모델, 딥 제너러티브 모델이 이제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VA나 GAN이 이제 많이 쓰였고요. 현재는 Normalizing Flow나 지금은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디퓨전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쉽기도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뭐 오픈 소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뭐 디퓨전 모델을 쓰는 거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그냥 그렇게 사용은 하지만 뭐 그래도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고요. 뭐 마지막 주에는 조금은 더 최신 토픽 뭐, 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최신 토픽들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거를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오프라인 미팅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하는 바들이 있으면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디스커션을 해서 가능한 한 조금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제가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explainable AI나 이제 기본적으로 요새는 파인 튜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학습된 모델들을 파인 튜닝을 하는데 이제 파인 튜닝을 하려고 하더라도 워낙 그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머리 efficient fine tuning 테크닉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프롬프트 튜닝이라든지 뭐 클립 스타일 모델들 기타 등등 이제 이거는 뭐 약간은 조금은 더 유동적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모델이 있으면은 아이고 제가 뭐 그거를 알려드릴 수도 있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은 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어,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의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강의에서는 50분 강의하고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를 갖고 다시 50분 정도 강의하고 그 10분 정도 브레이크 시간에 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그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0분 강의 끝나고서 또 여러분들이 편하게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뭐 최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온라인 강의지만은 그래도 거의 많은 시간은 제가 거의 라이브로 강의를 하고요. 제가 그 좀 다른 스케줄 때문에 혹시 라이브로 강의를 못하는 경우에는 제가 녹화를 해둘 텐데요. 뭐 그런 경우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강의를 할 때 뭐 여러분들이 질문을 훨씬 더 많이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이제 바로 여기
리니어 알제브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런 거랑 관련돼서 다른 데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아, 잠깐만요. 그럼 이제 제가 다시 또 어, 다른 잠시만요. 뭐 내용은 많지만은 이게 아마 그 핸드아웃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마 배포가 됐을 테고요. 제가 좀 진행을 하면서 봐서 뭐 굳이 지금 현재 이런 내용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뭐 그런 내용 정도는 제가 스킵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뭐 채팅창에다가 어, 질문을 하셔도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핸드아웃은 제가 배포가 아직 안 됐나요? 그 저기 우리 조교분한테 제가 보내드렸고 아마 배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나 보네요. 그럼 뭐 오늘 중으로 아마 예. 제가 지금 아까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혹시 뭐 이렇게 필기 같은 거 하시려고 그러나요? 네. 잠시. 그래서 이제 그 왜 우리가 그 머신러닝에서 리니어 알제브라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첫 번째 그 커다란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뭐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돼 있죠. 뭐 아마 고등학교 때도 이미 배운 건데요. AX 이퀄 B라는 이 이퀘이션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트릭스 A의 값들이 다 주어지고 벡터 B의 값들이 다 주어졌을 때 벡터 X의 값을 갖다가 구하는 거죠. 뭐 제 기억에는 아마 연립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도 뭐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A들의 값들이 다 주어지고 B의 값들이 다 주어지면은 X의 값을 갖다가 구하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죠? 예전에.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머신러닝의 사실 뭐 리그레션에 하고도 관련이 있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케이션이고요. 또 하나 리니어 알제브라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벡터라고 불리우는 벡터랑 관련돼서 이 벡터를 다루고 벡터들 간에 뭔가 연산을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배우는 것이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예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집의 크기를 AI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 번째 집의 크기, 그 다음에 I 번째 집의 가격을 BI라고 했을 때 이 집의 크기와 그 집의 가격의 어떤 관련성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세 개의 집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각각에 대한 가격을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집의 크기는 A11, 가격은 B1. 그다음 두 번째 집의 크기는 A21, 가격은 B2. 세 번째 집의 크기는 A31, 가격은 B3. 이제 그러면 그거의 어떤 선형적인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X1, X2라는 두 개의 베리어블을 이제 이렇게 두고요. 그러면 A는 다 주어지고 B도 다 주어지고 여기서 X1과 X2 값을 갖다가 찾게 되면은 이런 집의 크기와 가격의 선형적인 관계를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컴팩트하게 이렇게 뭐 우리가 매트릭스하고 벡터로 써보면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by 2 디멘저널 매트릭스 그 다음에 컬럼 벡터 그리고 컬럼 벡터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어떤
이 선형적인 관련이라는 거는 뭐 사실 직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x1은 직선의 기울기, x2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인터셉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이 이 이퀘이션을 갖다가 풀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뭐 혹시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서 뭐 연립방정식 우리가 풀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미지수라고 불리우는 거는 x1, x2죠. unknown.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요. 그 다음에 이퀘이션의 개수는 세개입니다. 그러니까 unknown은 두개고 이퀘이션의 개수는 세개예요. 보통은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연립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하고 이퀘이션의 개수가 같습니다. 뭐 셋, 셋, 넷, 넷. 이러한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어떤 특정한 조건만 맞으면은 이제 정확하게 솔루션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세 개의 이퀘이션을 다 만족하는 두 개의 언노운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 세 개의 포인트를 지나는 직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 세 개의 포인트가 직선 위에 있지 않는 한 찾을 수는 없죠. 그런 직선은 존재하지는 않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세 개의 포인트를 지나는 직선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개의 포인트가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면 X 요것이 세 개의 포인트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다 지나는 직선은 존재하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리그레션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대부분 이 unknown 미지수보다 이퀘이션의 개수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최대한 이 포인트들을 잘 비슷하게 지나는 직선을 찾으면 거의 이제 얘네들을 다 근사화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리그레션은 정확하게 그 솔루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근사화된 솔루션을 갖다가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이 미지수의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꼭 뭐 집의 크기하고 가격만 보느냐? 아니면 뭐 집의 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죠. 지하철역과의 거리. 그래서 어떤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 A1, 2, A2, 요 이제 두 번째 칼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크기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 지하철역과의 거리,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그 인터셉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가 세개고요 이퀘이션의 개수는 5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뭐 푸는 것이 이제 이 리니어 이퀘이션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것이 뭐 언제 솔루션이 존재하느냐, 뭐 이제 어떻게 솔루션을 찾느냐,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일부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그 툴박스들을 이용을 해서요. 네, 뭐 사이클런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tats 모듈이라든지 이런 그 파이썬 패키지를 통해서 사실 뭐 리니어 리그레션은 많은 분들이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걸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것이 그 리니어 알제브라라는 거죠.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만약에 어떤 세 개의 집의 크기하고 각각의 가격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면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X를 친 것이 이제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잘 비슷하게 지나는 직선을 이제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을 찾았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어떠한 집의 크기, 그러니까 A의 값이 뭐가 됐건 그거에 해당되는 B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것이 뭐 10평, 10평 가격은 얼마? 뭐 요거는 25평
가격은 얼마. 요거는 뭐 30평, 가격은 얼마. 그럼 딱 이 세 가지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한 27평. 27평은 저희들이 조사는 안 했지만 27평의 가격은 이제 일단 요거 값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리그레션이나 프레딕션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의 값을 잘 설명하는 펑션을 찾아서 펑션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인풋에 대해서도 아웃풋의 값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 있던 이것이 이제 사실은 뭐 리그레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니어 이퀘이션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관련이 있고요.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이퀘이션의 개수가 언노운보다 더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컴플리트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뭐 이거는 유니크한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딱 솔루션이 하나만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over determined라고 부르는데 어, 사실은 뭐 많죠. 아니 사실 정확하게 솔루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사화된 솔루션을 갖다가 찾고요. 이제 이렇게 뭐 리스트 스퀘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어이고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이 언더디터민드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퀘이션의 개수가 더 적습니다. 미지수보다.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파라미터의 개수는 100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50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리그레션을 할 때는 예를 들어 파라미터의 개수가 100개면은 데이터의 개수는 100개보다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꼭 그렇게 데이터의 개수가 파라미터의 개수보다 많기는 못하는 상황들도 종종 있죠.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사실은 솔루션이 무한계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의미 있는 솔루션을 이제 보통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라쏘라는 테크닉을 혹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라쏘가 이제 그런 거에 해당이 되고 제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강의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언제 쓰는지 알고리즘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리니어 이퀘이션이 있고 이제 다음번 강의에서는 이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뭐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예전에 배운 적이 좀 있으실 텐데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강의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벡터는 데이터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벡터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를 다루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벡터들을 모아놓은 매트릭스나 또는 그냥 각각의 개별적인 벡터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뭐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뭐 입력으로 받아서 계산하고 하려 그러면 뭐 벡터나 매트릭스를 갖다가 핸들링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자유자재로 돼야 되고요. 그런 거랑 관련된 것들이 다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가 되겠죠. 뭐 모델이라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벡터 형태로 돼 있는 인풋을 받아서 뭔가 계산을 해서 벡터 형태의 아웃풋으로 내주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딥러닝에서도 뭐 많이 이제 나오는 거지만 뭐 representation learning 혹시 뭐 이런 근데 제가 이제 그 내일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가 조금 어떻게 다른지 뭐 어느 정도 사전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적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내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좀 파악을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뭐 그런 거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그냥 제 생각대로 일단 강의는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용어들은 뭐 다시 이제 추후에 강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벡터 스페이스가 뭔지, 인버스나 트랜스포즈가 뭔지, 리니어 인디펜던스와 랭크가 뭔지, 일단 이제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은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관련된 뭐 기술과 관련된 논문들 아니면 뭐 어떤 아티클이나 자료들을 같은 거를 찾아서 한번 읽어볼 때 이런 용어들을 모르면 사실 뭐 전혀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놈이나 이너 프로덕트가 뭔지, 오소고넬러티, 로테이션, 프로젝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첫 번째 날 강의부터 기본적인 내용들을 강의를 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십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은 뭐 처음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저희들이 좀 참고 근데 이제 본인한테 지루하면 딴 사람한테도 지루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지루한 것들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는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잘 알면은 남들보다 사실은 이제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예. 뭐 항상 어떻게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자, 벡터는 제가 그리고 이렇게 쓰는 용어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면은 뭐 그건 나중에 그 브레이크 타임 때 질문을 하세요. 네. 왜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저는 뭐 주로 사실 제일 많이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은 특정한 대기업 몇 개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그래도 그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뭐 대기업의 연구원들이나 아니면 뭐 개발 부서에 있었던 분들이었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용어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저는 몇 년을 강의하면서도 잘 몰랐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얘기하기에 가장 이제 좀 어려운 게 일단 용어를 잘 못 따라가서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강의가. 예. 근데 그 듣고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뭐 평상시에도 항상 쓰는 용어다 보니까 아니 뭐 이런 거는 내가 뭐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 해서 이제 거의 잊어버리고 그냥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제 이게 처음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또 뭐 사실 익숙치 않은 용어다 보니까 한두 개 용어를 놓치다가 보면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일단 제 소리는 잘 들리고 계시는 거죠? 예. 일단 뭐 소리만 잘 들려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스케일러, 벡터, 매트릭스, 텐서 뭐 여기서 잘 모르는 용어가 있으신가요? 자, 어떤 스케일러 그러면 그냥 어떤 하나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뭐 1.5, 3.4, 0.1. 벡터라면은 여러 개의 숫자들을 모아놓은 것이 벡터가 되고요. 벡터를 또 모아놓은 것이 매트릭스가 되고요. 그러니까 벡터들을 쭉 이렇게 이제 벡터를 이렇게 어떤 하나의 줄이라고 하면은 그런 줄들을 쭉쭉쭉 모아놓은 것이 매트릭스고요. 그 줄들을 이렇게도 모으지만 이렇게도 이제 모으기 시작하면 텐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잘 재밌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스케일러라는 거는 요즘 점 하나예요. 벡터는 이제 이렇게 라인이 되는 거죠. 이 점들을 쭉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이제 이러한 라인이 되는 거고요. 매트릭스는 이제 이렇게도 되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2dimensional array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텐서는 3dimension보다 더 높은 dimension arra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텐서가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뭐 텐서의 어떤 얘네들은 다 스페셜, 더 심플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이 3-way 텐서, 그럼 요거는 2-way 텐서, 1-way 텐서, 그럼 0-way 텐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벡터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지만 사실은 뭐 정확하게 그 벡터의 정의가 뭔가. 근데 이게 분야마다 벡터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은 물리학자들은 벡터 그러면은 뭔가 방향과 크기가 있는 거. 뭐 옛날에 이제 물리를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보통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어디서 시작하든 화살표가 어디서 출발하든 그냥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벡터 그러면 리스트 오브 넘버. 그냥 숫자들의 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1, 2, 3.5, 4.0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원디멘셔널 어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수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물리학자들처럼 화살표, 방향과 크기, 길이가 있지만 항상 출발은 원점에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뭔가 더 나중에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때 이제 편의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벡터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그 화살표라는 거는 그냥 리스트 오브 넘버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벡터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1, 2, 두 개의 숫자들의 리스트.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1, 2라는 벡터를 이렇게 기본적인 벡터 있죠? 1, 0, 0, 1. 이 기본적인 벡터들의 합으로서 보통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1, 0, 0, 1을 이제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쓴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뭐 점점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할 텐데요. 이 2디멘전 벡터는 1001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2디멘셔널 벡터를 얘기하더라도 1001로 다 표현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3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여기가 코에피션트가 3 여기가 마이너스 1만 쓰면은 3 마이너스 1이라는 벡터가 표현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개의 벡터 1001이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 벡터라고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뒤에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수 있고요.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노테이션은 어떤 벡터 x가 있으면 x 트랜스포즈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뜻은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3디멘셔널 칼럼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로로 쓴 거를 칼럼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 5, 마이너스 1, 3디멘셔널 칼럼 벡터가 있는데 얘의 트랜스포즈는 컬럼을 이렇게 로우로 바꾼. 그럼 이제 가로로, 세로로 돼 있는 거를 가로로 펼치는 것이 만약에 여기에 로우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하면 다시 칼럼 벡터가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면은 어떤 논문은 기본적으로 아무 말 없이 벡터 그러면은 로우 벡터를 쓰는 데가 있고 어디는 벡터 그러면 컬럼 벡터를 쓰는 데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논문에서 어떠한 거 컬럼을 기본적으로 컬럼 벡터를 썼느냐 로우 벡터를 썼느냐는 이제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스탠다드한 노테이션은 보통 기본적으로 벡터그램 컬럼 벡터를 보통 많이 의미를 합니다. 벡터 스페이스가 뭐냐?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일단 이 자세하게 이 이퀘이션을 볼 필요는 없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학에서 스페이스라는 거를 왜 이제 우리가 고려하느냐 하면은 그 벡터 예를 들어 이제 벡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얘를 더하면은 다시 그냥 그 벡터가 돼야지 뭔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도 편리할 텐데 뭐 벡터하고 벡터 두 개 더했더니 얘는 더 이상 그 셋이 아닌 다른 쪽의 값으로 그리고 나가게 되면은
그럼 이제 이 계산이 뭔가 곤란해지죠. 그래서 뭔가 벡터들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라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뭐 벡터와 벡터를 더해도 그 공간 안에 있고 어떤 뭐 숫자를 곱해도 또한 그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규칙을 만족하는 그러한 공간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한다라고 개념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폴리노미알은 사실은 우리가 n 디멘조널 벡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폴리노미알들 있죠. 어이고. 왜냐하면은 이제 얘네들도 뭐 사실 요 코이피션트 A0부터 AN까지 얘네들만 우리가 벡터로 표현을 하면은 되죠. 뭐 왜냐하면은 이 펑션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이 A들의 값이지 뭐 X 스퀘어는 폴리노미알은 항상 그대로 있으니까요. 이 펑션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는 이 코에피션트 때문이니까 그거를 그냥 n 디멘전럴 벡터라고 생각하고 뭐 더해도 폴리노미알 더해도 역시 폴리노미알이고요. 어떤 컨스턴트를 곱해도 그냥 똑같은 폴리노미알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벡터 스페이스다. 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3디멘전럴 벡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얘네들을 뭐 x에다가 2를 곱하고 y라는 벡터를 더하게 되면은 2를 곱하면은 2, 6, 마이너스 4,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1, 0.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포지션에 있는 애들끼리만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죠. 더하기는 두 개의 벡터를 근데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아니면 혹시 제가 너무 쉬운 거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스킵을 하게. 어떠세요? 아니면 뭐 요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 네, 저는 좋습니다. 아, 네. 뭐 여러분들이 배웠더라도 사실 시간이 꽤 오래 지나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그 Math for Machine Learning을 한번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꽤 오래 전이었었는데 그 강의가 그냥 기본적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강의보다 훨씬 더 사실 인기가 좋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내용은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고 뭔가 혼자 공부할래도 가장 먼저 막히는 데가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그나마 이제 그거를 그래도 이거를 뭐 어디 뭐 수학과 가서 막 여러 가지 과목을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시간적으로 최소한의 것들만 기본적으로 배울 수만 있어도 상당히 도움이 돼서 뭐 그래서 제가 꽤 오래전에 이걸 기획을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딱 한 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뭐 상당히 반응은 좋았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뭐 이제 이렇게 같은 포지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기는 같은 포지션에 있는 애들끼리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죠.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면 역시 3디멘전럴 벡터이기 때문에 뭐 이 오퍼레이션을 하더라도 3디멘전럴 스페이스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뭐 얘네들은 다 벡터 스페이스다. 즉 이제 그거를 뭐 수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R3라고 쓴 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3디멘전 즉 뭐냐면 이런 벡터인데 값이 세개로 채워지는 벡터. 그런데 그 채워지는 각각의 값들은 실수 값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수값들로 각각의 엘레멘트들은 실수값이고 3디멘전이라는 뜻으로 R3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쓰죠. subspace라는 거는 이제 이런 그 데피니션은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사람들한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ubset, 그러니까 어떤 그 이 벡터 스페이스의 subset 부분 집합인데 그 부분 집합이 또한 벡터 스페이스인 경우에 그거를 이제 subspac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만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그냥 원점만 포함하고 있는 집합은 n 디멘저널 스페이스의 सब스페이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얘는 뭐 0은 0 더하기 0도 0이고 0에다 어떤 값을 곱해도 0이고 계속 0 하나로만 더 충분히 다 그 성질을 만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굉장히 그 트리비얼한 케이스고 이제 예를 들어서 3디멘저널 스페이스에서 세 번째 포지션은 0이고
첫 번째, 두 번째 포지션만 어떤 실수값이 들어가는 이러한 케이스예요. 이거는 보면은 3디멘셔널 스페이스면은 뭐 X, Y, Z 이런 이제 이렇게 어떤 세 개의 축으로 돼 있잖아요. 세 개의 축에서 이 하나의 축은 무조건 0이에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벡터는 항상 이 평면에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투디멘셔널 सब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나오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렬, 매트릭스. 매트릭스라는 거 보면은 뭐 이거는 투디멘셔널 어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벡터들을 모아놓은 것. 대표적으로 뭐 이미지 사실 뭐 매트릭스라고 볼 수도 있죠. 이 픽셀들이 2디멘전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 이제 이런 것들은 첫 번째 그러니까 뭐죠? 이제 이런 뭐 영화의 레이팅을 준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사람은 어떤 첫 번째 영화의 레이팅을 뭐 3을 줬고 두 번째 영화는 뭐 레이팅을 안 했고 세 번째 영화는 레이팅 5를 줬고 그럼 이제 각각 사람마다 다양한 영화에 뭐 레이팅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축은 사람, 하나의 축은 무비. 그럼 이제 그것들이 쭉 레이팅 값들로 채워주는 거고 상당히 많은 포지션들은 미싱이 돼 있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영화들을 다 레이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일부 몇 개만 레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영화를 좋아할까 뭐 추천해주는 그런 이제 추천 시스템들이 다 그런 어떤 그 레이팅의 과거의 레이팅 정보들을 가지고서 보통 이제 추천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그 어떤 센서 값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어떤 하나의 축이고 그 다음에 이 센서들의 값들이 또 하나의 축 그래서 그걸 또 매트릭스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매트릭스는 함수이기도 한데요. 특히 함수 중에서 선형 변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 x라는 벡터를 a라는 매트릭스로 곱하는 거는 선형 변환을 해서 y라는 벡터가 나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뭐 선형 변환, 리니어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또 나올 때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용어를 보면은 매트릭스에서 로우즈와 칼럼. 그러니까 로우라는 거는 행이고요. 칼럼은 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가는 것이 로우, 세로로 가는 것이 칼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럼 벡터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로우하고 칼럼을 갖다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12는 여기에 위치해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12라는 건 첫 번째 로우의 두 번째 칼럼이었었는데 이제 로우하고 칼럼을 바꾸게 되면 얘는 두 번째 로우의 첫 번째 칼럼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매트릭스의 어떤 스케일러 값을 곱하게 되면 각각의 포지션별로 그냥 우리가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와 같은 경우는 그냥 2, 마이너스 2, 6, 10 해서 이제 이런 매트릭스가 되고요.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매트릭스하고 벡터를 곱하는 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로우하고 얘를 곱하는 거죠. 즉,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y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y가 이제 두 번째. 3 곱하기 x 플러스 5 곱하기 y가 세 번째. 그래서 이 3디멘셔널 벡터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3 by 2, 2 by 1. 그러면 이제 3 by 1이 나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 by 3, 3 by 1이니까 2 by 1 벡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매트릭스에 더하기는 뭐 각각 이제 엘레멘트끼리 다 더하면 되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도 한번 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뭐 내일 다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네. 잠깐만 지금 8시 50분이기 때문에
10분만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9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잠깐만요. 채팅창에 올라온 것들은 질문은 아니네요. 내일 식사 제공에 관련된 것들이 있네요. 음,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 배우는 게 조금 뭐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알면은 이제 나중에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뭐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요 다이아고널에만 1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면 1에 해당되는 거예요. 숫자 1은 뭐죠? 어떤 수를 곱해도 항상 그 수가 나오는 거죠. 3 곱하기 1은 3, 5 곱하기 1은 5. 이러한 것처럼 어떤 매트릭스 A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곱하면 항상 그 자신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인버스하고 트랜스포즈를 보면은 어떤 n by n 매트릭스가 있으면 그것이 주어졌을 때 또 다른 n by n 매트릭스 B가 만약에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랑 같고 B 곱하기 A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면 그러면 B는 A의 인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죠. 어, 3에다가 뭐를 곱해야 1이 되죠? 3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A가 숫자로 얘기하면 A가 3이고요. B가 3분의 1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3의 인버스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라는 거는 어떤 주어진 매트릭스에 어떤 다른 매트릭스를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는 로우하고 컬럼만 바꿔주면 됩니다. 네. 나중에 또 나오면 계속 보죠. 그래서 A 곱하기 A의 인버스는 당연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요. 또는 뭐 A 인버스 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전체의 인버스는 뭐 요거는 그냥 조금 뭐 외우고 계시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순서가 바뀝니다. B의 인버스 곱하기 A의 인버스로요. 그 다음에 A 매트릭스 A 더하기 매트릭스 B의 인버스는 각각의 인버스에 더하기 이런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혹시 뭐 여기 곱하기는 보니까 뭐 이러한 게 성립하는데 더하기는 이러한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매트릭스 A에 트랜스포즈를 하고 또 다시 트랜스포즈를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로우하고 칼럼을 바꿨다가 또 다시 한번 바꾸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인버스는 이런 게 성립 안 하지만 트랜스포즈는 성립합니다. A 더하기 B 전체의 트랜스포즈는 각각의 트랜스포즈의 합으로서 쓸 수 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잘 알려진 프로퍼티들이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전체 트랜스포즈는 마치 아까 인버스도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듯이 얘도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로 나옵니다. 요 정도의 기본적인 프로퍼티 정도는 뭐 외우고 계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시메트릭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매트릭스 A가 트랜스포즈랑 같아. 그러면 어떤 경우에 트랜스포즈랑 같죠? 다이아고널을 축으로 이렇게 뒤집어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거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5라는 2x2 매트릭스를 보면은 다이아고널 엔트리가 이제 요거죠. 1, 5죠.
얘를 기준으로 이쪽을 이쪽으로 접더라도 똑같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요. 또 다른 얘는 아이고 뭐 그건 나중에 이 코베리언스 같은 건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네. 하여튼 일단 시메트릭하다는 거고요. 이제 이 시메트릭한 것들도 뭐 어떠한 중요한 성질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지티브 데피니 매트릭스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아이겐밸류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설명을 듣더라도 그렇게까지 지금 가슴이 와닿지 않을 테니까요. 요거는 아이겐밸류 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시스나 리니어 인디펜던스라는 거는 이제 무슨 뜻인지 개념을 갖다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그 연립방 정식 요 두 개의 unknown x1, x2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죠. x1 마이너스 x2는 1, x1 플러스 x2는 3.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x 요 두 개를 만족하는 x1과 x2 계산할 수 있죠. 뭐 그냥 기억이 잘 안 나시더라도 만약에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x2, x2는 캔슬되고 2 곱하기 x1은 4니까 x1은 2가 되죠. 그럼 x1 2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x2는 1이니까 x2는 2 마이너스 2 빼기 1, 즉 x2는 1. 그래서 x1은 2, x2는 1이 되겠죠. 또는 뭐 매트릭스 벡터 형태로 쓰게 되면은 이 이퀘이션을 이렇게 1 마이너스 1, 1, 1이라는 2 by 2 매트릭스 그다음에 2디멘셔널 컬럼 벡터, 2디멘셔널 컬럼 벡터 이제 이렇게 컴팩트한 폼으로 쓰고요. 솔루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미지수가 두 개인데 두 개의 이퀘이션이 충분히 이 솔루션이 나오는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두 개는 인디펜던트한 즉 뭔가 정보가 그냥 한쪽만 알면은 다른 쪽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뭔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두 개를 알기 위해서. 이때는 정확하게 유니크한 솔루션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거를 한번 보세요. 자, 이 똑같이 unknown은 두 개입니다. x1, x2 그리고 이퀘이션은 두 개가 있는데 x1 x2는 1, 2x1 2x2는 2. 그러면 이건 뭐예요? 두 번째 이퀘이션은 첫 번째 이퀘이션에 전부 다 그냥 2만 곱하면은 이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퀘이션은 첫 번째 이퀘이션 대비 추가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라 디펜던트. 이거 이제 매트릭스 벡터 형태로 쓰게 되면은 이제 이 매트릭스가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죠. 그럼 요거를 보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자, 1, 1, 마이너스 1, 1. 자, 얘네들은 인디펜던트한 벡터입니다. 즉 뭐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각각을 어떤 숫자를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해서 0이 나오는지 0을 그렇게 해서 0을 만들기 위해서 0이 아닌 어떤 다른 숫자를 곱해가지고 합을 해갖고 0을 만들 수 있다면은 얘네들은 사실 디펜던트한 건데 그런 숫자는 여기서 0 말고는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얘에다가 마이너스 1만 곱하면 이게 되니까 이 컬럼은 얘 대비 전혀 추가적인 정보가 없어서 이건 이제 디펜던트한 케이스. 뭐 일단은 요 정도만 뭐 이런 데피니션들을 지금 다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개념 정도만 지금 잠깐 알고서 넘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이 두 개는 인디펜던트한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한쪽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갖고 다른 쪽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듭니다. 그렇죠? 뭐 1을 곱하나 2를 곱하나 3을 곱하나 여기다가 뭘 곱한다고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두 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 디멘전 스페이스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두 개의 벡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있으면 걔를 가지고 모든 투 디멘셔널 벡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떤 람다 1, 람다 2를 각각 곱해서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풀어보면은 람다 1, 람다 2가 0이어야지만 이거에 유일하게 만족을 하는 겁니다. 넌지로가 넌지로 람다 1, 람다 2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만족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디펜던트하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인디펜던트한가요? 디펜던트한가요? 이건 이제 디펜던트 하죠. 왜냐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만 곱하면 이게 나오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각각 람다 1, 람다 2를 곱해서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람다 1, 람다 2가 1이면은 non-zero 밸류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linearly dependent 하다고. 그러면은 1, 0, 마이너스 1, 0 이 두 개는 independent 하지 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가지고 모든 투 디멘셔널 벡터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로는 부적합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베이시스 벡터로 다 표현되는 벡터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스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뭐 지금 꼭 그렇게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때 다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첫날부터 하나하나 너무 꼬치꼬치 다 얘기를 하면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3디멘전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 개의 베이시스 벡터는 다 뭐 1, 0, 0, 0, 1, 0, 0, 0, 1. 요것이 가장 기본적인 세 개의 벡터죠. 물론 꼭 요거일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캐노니컬 베이시스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요게 편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베이시스 벡터 얘네들도 세 개의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 벡터인데요. 얘네들로도 모든 3디멘sional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붙는 코에피션트 계산하는 게 이 경우는 굉장히 쉽고요. 얘는 이제 조금 어려운데 이러한 개념은 제가 내일 오프라인에서 더 좀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요. 디멘전도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랭크의 개념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랭크라는 개념이 이제 뭐냐 그러면은 어떤 매트릭스, n by n 매트릭스의 랭크라는 건 뭐냐면은 인디펜던트한 칼럼이 몇 개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예. 이 랭크는 기본적으로 뭐 트랜스포즈를 해도 랭크는 똑같은데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그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강의에서 그 매트릭스 디컴포지션 강의에서 이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걸 제가 이제 강의를 할 텐데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일단은 이 이제 차원 축소 즉 이제 여기서 차원이라는 거는 머신러닝에서 피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데이터가 피처가 5개 예를 들어 10개 피처가 10개로 표현이 된 데이터들인데 그거를 세 개의 피처로만 표현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차원을 축소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그런 것들을 low rank approxi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10 dimension 차수가 10차인 그러한 표현을 3차로 압축해서 표현을 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이 랭크랑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올 때마다 제가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매트릭스 A가 있으면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이 이게 머신러닝하고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제가 사실은 오프라인 강의를 다 한다면은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온라인 강의는 좀 오프라인보다는 좀 더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설명하는데 제한적으로 잘 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에서 조금은 더 시간이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랭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뭐 인디펜던트한 칼럼을 봐도 되고 인디펜던트한 로우를 봐도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3 by 3인 경우. 이때 보면은 하나의 로우가 무조건 다 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랭크가 2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가지고 만 이제 두 개만 인디펜던트한 거고 하나는 디펜던트한 거지. 그래서 랭크는 2가 돼. 근데 이제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로우의 개수와 칼럼의 개수가 똑같은 거죠.
2 by 2, 3 by 3. 그때 랭크가 2 by 2 매트릭스의 랭크가 2, 3 by 3 매트릭스의 랭크가 3. 자, 이런 때 우리가 이거는 full rank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매트릭스만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3 by 3 매트릭스인데 랭크가 3여야지만 인버스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랭크가 그 n보다 작게 되면은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이러한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전부 다 0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풀랭크 아이고 만약에 그냥 뭐 1, 0, 0, 1, 2 by 2 매트릭스를 보면 이제 얘 인버스는 존재를 하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 by n 매트릭스의 랭크는 mn 중에 더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 by 2 매트릭스다 그러면 랭크는 커봐야 2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랭크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그런 케이스에서 가장 랭크가 큰 경우는 2일 수밖에 없다. 즉 n의 미니멈 값에. 자, 그다음 이제 리니어 이퀘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들이 봤었죠. 요 아까 이그샘플 기억나시죠? 집의 크기하고 가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unknown x1, x2가 있었고 세 개의 이퀘이션이 있었고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매트릭스 벡터 그래서 요거를 매트릭스 A, 요거를 벡터 X, 벡터 B라고 하면은 AX 이퀄 B라고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X를 구하고 싶다. 그럼 X는 어떻게 됩니까? A의 인버스 곱하기 B라고 하고 싶은데 인버스라는 거는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3 by 3 by 2죠. A 매트릭스는 인버스라는 건 없습니다. 뭐 3 by 3, 2 by 2 이런 매트릭스만 인버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X 값을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 사실 리스트 스퀘어 리그레션이기도 하는데요. 자, AX 이퀄 B라는 거를 풀고 싶습니다. 이때 이제 그 머신러닝에서는 A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 여기서는 A가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풋 데이터. X는 파라미터, B는 타겟 값이 되는 거예요. 리스폰스 값. 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풀고 싶은데 어떻게 푸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를 만족하는 X는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M하고 N이 같으면 complete. 보통은 M이 N보다 크다는 얘기는 N은 미지수의 개수, M은 이퀘이션의 개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퀘이션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많다. 즉 이것이 그런 케이스죠. 미지수의 개수 2개, 이퀘이션의 개수 3개. 자, 그럼 이제 언제 AX equal B라는 것이의 솔루션이 존재를 하느냐 하면은 뭐 사실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은 너무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잠깐만 흘려드리세요. 자, 이제 뭐 레인지 스페이스, 그러니까 매트릭스 A가 의 레인지 스페이스라는 거는 AX로 만들어지는 모든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 레인지 스페이스인데요. 널 스페이스라는 거는 AX 이퀄 0을 만들어주는 X들을 다 모아놓은 거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스킵은 하겠습니다. 이거까지는. 예. 일단은 원래 그냥 뭐 포멀하게는 사실은 이 벡터 B가 레인지 스페이스 A의 레인지 스페이스에 속해야지만 이 솔루션이 존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 리그레션에서는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변화를 주는데 요 파트는 제가 조금 더 뒤에서 하나 뭐 나오는 게 있고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도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여러 개의 용어들을 일단 조금은 더 이제 좀 이제 친숙해지는 게 이제 오늘의 주 목적이고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제 오늘 나왔던 중요한 용어들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볼까요? 그러면은 오늘 그 나왔던 용어들 중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뭐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이 막 쓰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나왔던 것 중에 머릿속에 남는 용어 뭐 있죠? 아무도 없습니까? 벡터, 베이시스, 벡터, 스팬, 텐서, 스케일러, 랭크 좋습니다. 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뭐 다 나오네요. 벡터, 로우즈, 칼럼 좋습니다. 예. 트랜스포즈 거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 중요한 용어들 잘 알고 계시는 거네요.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용어들을 조금 이제 알아가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하고 일단 요거 지금 야뭐 솔루션이 언제 존재하느냐 이거는 사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조금 꼭 뭐 알아야 되고 이게 대부분 뭐 학생들도 사실 그렇게까지 자세히 배우진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건 잠깐만 보류를 하고 또 다른 용어 중에 요 두 가지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norm, inner product.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norm. norm의 이제 그 norm이라는 건 왜 생각하느냐 그러면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해 보죠. 자, 아까 이 벡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가 하나 있었죠. 뭐 예를 들어 아무 벡터나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쓸 수가 없어 갖고 예를 들어 아이고 뭐 벡터 중에 우리가 아까 예로 나왔던 것이 예를 들어 벡터 뭐 1, 3. 그죠? 자, 그럼 이 벡터의 크기가 어떻게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하죠? 이 벡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그냥 두 개의 숫자가 있는 거잖아요. 1, 3. 네. 근데 이게 이제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거 하나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는 제가 내일 한번 잠깐 다시 보여드릴 테고요. 일단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 다음에 두 개 벡터 간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리고 두 개 벡터 간의 유사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머신러닝으로 가면은 항상 디스턴스나 시밀러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가 뭐라 어떤 놈들이 서로 비슷한 놈들인지 어떤 놈들은 서로 다른 놈들인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측을 할 때건 뭐를 할 때건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이거는 누구의 얼굴이냐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생각하더라도요. 그러면 이 페이스는 누구랑 가까운지 그러려면 뭔가 어떤 디스턴스도 계산을 해야 되고 시밀러리티를 또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벡터 간의 거리, 벡터 간의 시밀러리티 그리고 벡터의 크기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중요한 개념이 사실은 놈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스턴스 계산이 놈으로 계산이 되고요. similarity가 이제 뭐 inner product로 계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의가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놈이라는 거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겠죠. 크기니까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이러한 뭐 세 개의 엑시움을 만족을 하면은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뭐 지금 이것까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집어넣지는 마세요. 뭐 이거 필요하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크기를 측정한 벡터의 크기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요거를 뭐 유클리디안 놈이라고도 하고 많이들 아니면 L2 놈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벡터 X의
크기를 유클리디안 놈으로 측정을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럼 이제 요게 이렇게 세로로 두 개씩 줄을 긋고 그다음에 이렇게 subscript 2를 쓰면 이제 요게 투 놈이라고도 부릅니다. 투 TWO 놈, 투 놈이라고도 부르고 L2 놈이라고도 부르고 유클리디안 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각각 이 벡터의 엘레멘트들 있죠. x1, x2부터 xn까지. 그 각각의 엔트리들을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씌워줍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1 놈 또는 맨하탄 놈이라고 부르는 거는 각각 엘레멘트들의 절대값을 씌우고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벡터 1, 2 그거에 한번 투넘을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겠어요? 제가 그럼 채팅방에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이퀄 1, 2 아유, 이제 요런 벡터를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편의상 제가 지금 이게 세로로 쓸 수 없어서 그냥 로우 벡터를 썼고요. 이거의 투넘은 어떻게 되죠? 아이고. x12 이거의 투넘을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한번 채팅창에다가 올려보세요. 네, 라고 쓰신 분도 상당히 가깝게 맞습니다만 이제 스퀘어 루트를 빼먹으셨죠. 그래서 정답은 아니요 저기 투놈은 투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1 플러스 2의 제곱하면은 5죠. 그거의 스퀘어 루트니까 스퀘어 루트 5가 되죠. 투넘은 스퀘어 루트 5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쓰신 분 네, 거꾸로 쓰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김원창님이 제일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원놈은 3이 됩니다. 그냥 뭐 이때는 다 양수니까 1 더하기 2, 그럼 끝.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내일 그림으로 좀 더 멋있게 개념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일단 오늘은 놈은 크기, 그 벡터의 크기다. 벡터의 크기를 알면은 우리가 디스턴스도 사실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요게도 있네요. 참 이그젠플이. 2, 1 똑같네요. 이것도 다 있고. 자, 이너 프로덕트라는 거는 사실 또 뭐 몇 가지 성질만 만족하면 이너 프로덕트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케이스 이너 프로덕트는 이겁니다. 이제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dot product. 즉 뭐냐 하면은 벡터 x, 벡터 y의 이너 프로덕트는 x 트랜스포즈 y로 정의한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벡터 x는 뭐예요? 엘레멘트들이 x1, x2, x3가 있고 y는 y1, y2, y3가 있으면 x1 곱하기 y1 플러스 x2 곱하기 y2 플러스 x3 곱하기 y3. 네, 이제 뭐 나머지 또 여러 가지 뭐 또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요 dot product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벡터들을 다루게 되니까 네. 뭐 이것도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내일 제가 다시 좀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턴스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벡터 x와 벡터 y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거리를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거리를 측정한다는 얘기는 벡터 x하고 벡터 y가 가깝게 있는지 멀게 있는지 아니면 이 두 개의 벡터가 비슷한 놈이라면은 거리가 짧을 테고 좀 다른 놈이라면은 거리가 길 테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x-y에 그냥 투 놈을 해주면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벡터 X하고 벡터 Y에 같은 엔트리들끼리 빼서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해줍니다. 너 여기다 뭐 맨하탄 디스턴스를 뭐 적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각각 엘리멘트들의 차의 절대값의 합으로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가 얼마나 비슷한 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메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디스턴스는 이제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계속해서 이거는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개념을 모르셨다면은 오늘이라도 이제 이런 거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제가 원래 그림으로 하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서 지금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이제 좀 설명을 못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두 개 벡터 간에 이제 사실 코사인이라는 건 어떤 두 개, 그러니까 어떤 하나 벡터가 있고 또 하나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 이 각도, 이 앵글이 이제 사실은 이 오메가고요. 예, 그다음 만약에 우리가 코사인을 취하게 되면은 그거는 x 트랜스포즈 y를 각각 놈으로써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 만약에 벡터 1, 1이 있고 1, 2가 있습니다. 그때 앵글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는 사실 그러니까 코사인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쓰면 요 앵글의 코사인을 한 것이 이 x 트랜스포즈 y에 노멀라이즈 된 거기 때문에 그럼 x 트랜스포즈 y를 계산하면은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2니까 3.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되죠? x의 놈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1이죠. 2죠. 그거의 스퀘어 루트. 그 다음에 이쪽은 어 스퀘어 루트 5니까 스퀘어 루트 2, 스퀘어 루트 5, 그래서 이제 스퀘어 루트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가 3 나누기 루트 10이기 때문에 오메가는 아크 코사인을 해주면은 대략 한 0.32 라디안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건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뭐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도 뭐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두 개의 벡터 x하고 y가 이 값이 크면 클수록 x하고 y가 비슷한 거고 x, y가 비슷하다는 거는 이 사이의 각도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면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거의 같은 방향을 갖다가 바라보는 거니까요. 다르다라는 거는 이렇게 벡터가 하나 벡터는 이렇고 하나 벡터는 이러면 상당히 다른 거고요. 비슷하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소고널하다는 거는 벡터가 이렇게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수직.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그러면 그 얘기는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 0이 되면 두 개의 벡터는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벡터가 이렇고 하나 벡터가 이러면 두 개의 더 프로덕트는 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거는 1, 0, 요거는 0, 1. 그러면은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은 0이죠. 1, 0와 0, 1의 이너 프로덕트. 뭐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칼럼 벡터들이 다 오소노멀 하면은 오소노멀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벡터가 서로 수직인데 각각 벡터의 크기가 1인 경우 이거 자꾸 말이죠. 벡터의 크기가 1이면서 서로 수직이면 오소노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소고널 매트릭스라는 거는 그 컬럼이 전부 다 오소노멀 하면은 오소고널이고요. 오소고널 매트릭스의 대표적인 프로퍼티를 보면은 오소고널 매트릭스인 경우는 인버스가 트랜스포즈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은 매트릭스 인버스 계산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트랜스포즈는 로우하고 칼럼만 확 바꾸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죠. 근데 그러니까 인버스 계산이 그냥 트랜스포즈로만 된다면은 굉장한 베네핏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오소고널 매트릭스인 경우에
그것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게 또 나올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냥 일단 요 제 손을 잘 보세요. 어떤 벡터가 있고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이 벡터의 길이는 하나도 안 변하고요. 이렇게 벡터의 방향만 변합니다. 그러니까 즉 로테이션만 이루어지는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벡터의 크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특징이 이제 나중에 뭐 어떤 도움들이 되는지는 이제 때가 되면은 제가 더 자세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일단 요거는 내일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요것도 이 지금 이런 것들은 내일 설명.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프로젝션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부 뭐 제가 스킵하는 것들 중에는 지금 당장 뭐 다 필요하지 않아서 뭐 자료는 제가 이미 만들어 놨지만 필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냥 오프라인에서 설명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것들 뭐 좀 스킵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소모널 프로젝션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것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들 점들이 있고 여기 그 라인에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전부 다 투영을 하는 거죠. 값들을. 그러면 프로젝션 된 값들은 이렇게 아까 오렌지색인 동그라미들이 이제 프로젝션 된 값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이제 다양한 그 케이스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필요한데요.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색깔이 비슷한 거는 성질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색깔이 다르면 좀 성질이 다른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게 플레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간은 3차원 공간에 그냥 평면이 있는 거죠. 그럼 이 평면은 사실 2차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3차원에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원래 데이터의 중요한 특성은 2차원으로 충분히 표시가 되는데 그 데이터는 3차원에서 관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피처를 통해서.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다시 2차원으로 매핑을 시킬 수 있어야 되죠. 원래 데이터가 2차원 데이터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3차원에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데이터들로서만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2차원으로 프로젝션을 잘 시키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느냐 뭐 그것들은 이제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 프로젝션을 2차원으로 잘 시키면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충분한 겁니다. 원래 데이터가 2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오소고널 프로젝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치 어떤 3차원에 뭐가 있으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전등을 비치면 여기에 이렇게 투영이 되는 것들을 다 그냥 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서 이렇게 투영을 한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투영을 하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뭐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노란색이 막 뒤섞이겠죠. 프로젝션 한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던 성질이 다 깨져버리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잘못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근데 그러니까 오소고널 프로젝션은 리니어 프로젝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오소고널 프로젝션으로는 이게 이제 그냥 하면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많이들 쓰고 있는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케이스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뭐 나중에 PCA를 하더라도 또다시 뭐 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때는 뭔가 적절하게 넌리니어하게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려는 이제 오소고널 프로젝션들은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이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젝션들을 학습하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그런 이제 뭐 인베딩, 인코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일단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고요. 오퍼레이터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건 이제 아주 그 대표적인 그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션하고 프로젝션 하면 그냥 한 번 프로젝션 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아이덴포턴트라는 뭐 용어를 쓰는데요. 뭐 이거는 뭐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스퀘어 매트릭스가 오토고널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아이덴포턴트 해야 되기 때문에 P 제곱이 P랑 같아야 되고 오토고널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P 트랜스포즈랑 같아야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러한 프로젝션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건 이제 3차원 데이터를 사실은 2차원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대표적인 뭐 이건 일리저블한 프로젝션 매트릭스고요. 여러분들이 금방 베리파이 할 수 있습니다. 3차원을 2차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이제 이러한 케이스인데요. 원래 3차원 공간에서의 벡터 x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죠. 2차원에서 벡터 x가 있고요. 이거를 이 라인의 프로젝션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럼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면 어떤 벡터가 되냐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이마만큼의 크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방향의 유닛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요것이 이제 v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v의 놈으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이 라인은 뭐냐 하면은 v라는 벡터에 뭐 알파가 1이면 요만큼, 2면은 여기까지, 3이면 여기까지. 그냥 이 방향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는 알파라는 컨스턴트를 곱해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벡터 x가 있고 여기다 이제 프로젝션을 시켰으면 그러면 이 x에서 프로젝션 된 벡터를 빼주면 이거가 되고요. 걔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랑은 이제 오토고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션 벡터는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x를 프로젝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VV 트랜스포즈 나누기 V 트랜스포즈 V 곱하기 X가 되는데요. 뭐 이게 이제 그냥 일단은 그런 요거를 조금 더 제가 그림으로 내일 이거는 좀 뭔가 더 칠판에다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거 잠시 보류를 하고 내일 그림으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식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슬라이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 슬라이드도 제가 내일 다시 그림으로 좀, 그러니까 내일 조금 한 30분 정도는 오늘 했던 거에서 제대로 설명 못 했던 거를 조금 더 그림으로 내일, 다시 좀 칠판에다가 다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슬라이드 그냥 내용만 보고서는 뭐 금방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요. 뭐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고 그게 리스트 스퀘어랑 이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거는 지금 사실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가면은 어차피 다시 보게 될 내용이라서 뭐 요거는 스킵을 하고 그램 슈민 오토고널라이제이션도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요까지 하고 뭐 이게 이제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다 커버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배운 중요한 용어들 그리고 몇 가지는 제가 내일 다시 조금 더 칠판에다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 빼고는 중요한 용어들은 벡터, 매트릭스, 리니어 인디펜던스, 베이시스, 랭크, 그 다음에 norm, inner product, orthogonality, projection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배운 거에서 나 아니면은 뭐 오늘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제 조금 뭐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그 코이피션트하고 파라미터하고 이퀘이션하고 네, 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네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네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사실 제가 그런 것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지금 슬라이드 가지고 말로만 하다 보니까 그 아직 그 개념들이 좀 안 들어올 수 있는데요. 아, 오히려 그런 거를 내일 제가 오프라인 때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